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암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암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너도 나도 누구나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바로 그 암보험. 시작하기 전에 따봉, 댓글 알고 계시죠? 자, 출발해 봅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암이라는 질병이 나쁜 거, 위험하다 정도까지는 아는 게 대부분이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너도 나도 하나쯤은 가입하고 있는 게 암보험이다 라고 봐도 무색한데요. 우리는 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설계사분들도 암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시죠? 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병인데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됩니다. 양성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면서 전이 되지 않는 반면에, 악성종양은 양성종양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름과 동시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암이라고 부르는 질병은 악성 종양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악성 종양으로 인해 사망률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도 압도적인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거 20년이 넘는 데이터를 보면요, 암이라는 질병에 노출되는 환자 수가 2배 이상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구나,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추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얼마의 확률로 암에 노출될까를 찾아보니까 남성은 37.7%, 여성은 34.8%, 5명 중 2명이나 3명 중 1명이나 같은 것 같은데 너무 높은 확률에 우리는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데이터예요. 이렇게 내 몸 안에 비정상 덩어리가 높은 확률에 노출될 수도 있고, 날이 갈수록 환자 수는 늘어간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다른 질병에 반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나쯤은 가입하는 게 암보험이구나. 빨리 가입하세요. 나이대와 순위는 오늘 시간에는 보진 않을 거예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끝나고 아래 하단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가보면 노출 빈도수도 높고 사망률도 높기만 하면 안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환자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오르고 있다? 그만큼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좋은 결과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암이라는 질병이 뭔지, 사망률과 생존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했다면 어떻게 치료가 되면서 보험회사에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암의 발생 원인은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모든 이가 아는 것처럼 흡연, 음주, 식사, 유전 등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고, 발견 방법은 보통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건강 상태 이상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거나 위가 쓰리거나 혈변을 보거나 피로감이 크거나 다양한 증세들이 발견되어 검사를 해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 검진 중에 발견이 되는 겁니다.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이상이 있거나 내시경을 통해서 발견된 용종, 그리고 초음파 이상으로 인한 발견, 다양하게 이렇게 발견될 수 있고요. 이렇게 병원에서 검사하고 국립암센터에서 정밀 검사를 맡기게 되는데,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성이냐 악성이냐, 이렇게 2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악성 암 치료 방법으로는 수술과 항암 약물 방사선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고요. 몸속에 암세포가 얼마나 분포되었느냐에 따라서 담당 선생님이 결정해 주시겠죠. 그리고 항암 약물 방사선을 통해서 치료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약물과 방사선을 통해서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예요. 아무래도 암세포를 잡아야 되다 보니까 약물 자체가 너무나도 독하겠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이 무엇이며 진단과 치료 과정을 알았다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보험회사에서는 지급되는 암 진단비는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전문의가 조직검사, 미세반응 흡입검사, 혈액검사들을 통해서 진단 확정을 내리고, 암 분류표에 해당이 되면 암 진단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암 수술비 역시도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두면 지급하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간접적인 치료는 보장이 안 되는데 암 수술을 간접적으로 할 일은 없겠죠. 그런데 수술에서도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암 약물 방사선 담보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을 둬야지만 지급이 가능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고객에게 암보험에 대한 니즈를 심어줘야 되는데, 나부터 암이 뭔지 모르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가입을 시키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같이 알아본 거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니즈 환기를 할 수 있을지 나열해 볼 거예요. 암 담보와 관련된 것들, 진단비와 치료비로 나뉘어지겠죠. 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암 입원비, 암 통원비, 다양한 특약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세팅할 건지를 1번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어떻게요? 암 항목에 따른 치료 비용은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 그리고 치료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통원 치료를 한다면 문제점은 어떤 게 발생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 특약들을 직접 다 설계를 해보고 가입 금액,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산출이 되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즉 암에 노출됐을 때 치료와 비용과 불편함은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게 나열이 되겠죠. 그런 거를 비췄을 때 해당 보험료는 좀 적합한가,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특약들을 가입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호하는 비중을 나눠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미 나는 알고 있죠.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한다 생각하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답을 정해놓은 세일즈북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오늘은 암 질병에 대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통해서 연락 주세요.